안녕하십니까? 자, 2장 뒷부분을 이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예제를 갖다가 우리가 아주 면밀하게 살펴봤었죠. 물론 아주 구석구석까지 이해를 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대략적으로 이것이 어떠한 의미를 지닌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풍월 정도는 읊을 수가 있게 되었어요. 사실 2장까지는 도입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본론적으로 이제 시의 문법을 갖다가 조목조목 하나씩 따지고 짚고 들어가는 것은 3장부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장과 2장은 조금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가벼운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접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 살펴봤는데 이 printf라는 함수, 이 문장을 갖다가 우리가 printf라는 함수를 호출하는 문장이며, 자, 이렇게 큰 따옴표로 표시되어진 이 문자열을 갖다가 인자로 전달을 해서 모니터로 데이터를 갖다가 출력을 하는 거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공부하는 데 있어서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키보드로부터 데이터를 입력받는 거고요. 또 하나는 모니터로 데이터를 갖다가 출력하는 방식은 우리가 알아야지만이 공부를 하는데 조금 쉽게 접근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장, 그 다음에 다음 장에 걸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printf라는 함수와 그 다음에 scanf라는 함수를 갖다가 소개를 드릴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쉬운 그러한 아주 만만한 함수들이 아니거든요. 표준적으로 제공이 되는 여러 가지 함수들 중에서 제법 그래도 어렵다라는 함수들입니다. 되게 많은 사람들이 이 시언어를 처음에 공부하는 사람들이 printf와 scanf 함수를 갖다가 사용할 줄은 알지만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사용을 합니다. 근데 그게 잘못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printf 함수를 갖다가 완벽히 이해하는데도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지금 저와 이렇게 같이 공부를 하면서 나는 printf라는 함수 잘 알고 있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완벽한 이해라는 것은 우리가 뒤에 가서 이 문자열에 대한 것들도 좀 더 공부를 하고 실제로 인자가 어떠한 형태로 전달이 되며 어떠한 형태로 모니터에 데이터가 출력이 되는지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충분히 내부적인 프로세스를 다 이해할 수 있는 정도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번 시간에는 무엇을 할 거냐면 이 printf라는 함수가 기능이 참 많거든요. 레고 블록을 가지고 우리가 어린아이가 가지고 노는 것처럼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printf 함수를 가지고 놀아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printf 함수를 이해하자가 아니라 printf 함수에 익숙해지자라는 것이 이번 시간의 목적이에요. 자, 그러면 2-3으로 들어가서요. 우리 주석까지도 공부했었죠. 자, 2-3. printf 함수 사용의 예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은 그럴듯하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두 번째, 세 번째 문장은 잘 이해가 되지 않으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처음 접하는 예제이고 하니까 저하고 함께 일단은 실행을 해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한 문장 한 문장 쉽게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미리 코드를 갖다가 다 이렇게 타이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그대로 긁어다가 비주얼 스튜디오에다가 가져다가 놓고, 자, 그 다음에 컴파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파일과 링킹 과정을 거쳐서 자, 실행 파일을 생성을 했어요. 자, 뭐 에러도 없고 워닝도 없죠. 자, 실행을 해보면은 실행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한번 매칭을 시켜봅시다. 자, 여러분들 보시기에 hello everybody라는 문자열이 출력이 되고 있죠. 그런데 지난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때 이 \n이라는 이게 하나의 문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얘가 가지고 있는 기능이 도대체 뭐냐? 이걸 가리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특수 문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수 문자다. 말 그대로 특수한 용도로 사용이 되는 문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떠한 기능을 가지고 있길래 문자열에 포함을 시켜서 printf 함수 호출하면서 문자열을 인자로 전달을 하느냐? 얘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지 궁금하죠?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저거를 갖다가 한번 빼보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이게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이 문자들을 갖다가 한번 빼볼게요. 자, 요거는 그냥 두고요. 자, 그러면 다시 컴파일을 하고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니까 아까와 어떠한 차이점이 있냐면은 hello everybody라는 문자열이 출력이 된 다음에 1, 2, 3, 4라는 문자열이 어떻게 지금 출력이 되는지, 1, 2, 3, 4라는 정수죠. 문자열이 아니라 정수가 어떻게 출력이 되는지 모르지만 이어서 출력되고 있어요. 그럼 다시 한번 볼까요? 이걸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1, 2, 3, 4가 어디에 출력이 되는지 잠깐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자고요.
자, 다시 넣습니다. 자,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한 칸 건너뛰었죠. 아니죠. 한 칸이 아니라 한 줄을 건너뛰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백슬래시 n이라는 문자가 지니고 있는 특징이에요. 얘가 가지고 있는 기능입니다. 얘는 문자열 안에 포함이 되어서 모니터로 출력이 될 때 한 줄을 건너뛰는 그러한 특성을 지닙니다. 이제 이해되시죠? 이렇게 특수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문자들, 뒤에 가면 이제 다양한 특수 문자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것을 갖다가 우리가 특수 문자라고 얘기를 하고 각각의 특수 문자들은 각각의 특별한 기능을 지니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특수 문자라는 것도 봤어요. 자, 그러면 일단은 이제 우리가 요거는 이제 대략적으로 이해를 했고요. 자, 과연 이 문장은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 이제 문장 하나씩 우리가 짚고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보시면은요. 그 다음번 자료에 나오는 것이 이 문장을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실제 인자 전달이라는 것이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지는가를 갖다가 지금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참,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 가지 양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지금 여기서는 백슬래시 n이 자 이렇게 달러 표시로 나와 있고요. 여기서는 백슬래시 n이 말 그대로 백슬래시 n으로 먹고 있죠. 그 한글 코드에서 작업을 하면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영문 코드에서 작업을 하면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거는 같은 의미예요. 다른 의미가 아니라 그 여러분들 지금 컴퓨터 환경이 만약에 영문이다 라고 하면 이렇게 출력이 될 거고요. 그러니까 뭐 대략적으로 뭐 리눅스 같은 데서 실행을 하시면 아마 이런 화면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한글 윈도우즈 기반으로 여러분들이 그 작업을 하시면 이러한 형태의 문자 셋을 보게 되는데 이거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둘 다 같은 의미예요.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함수 호출을 갖다가 이것이 함수 호출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말 그대로 printf라는 함수가 있고 이 함수를 호출하면서 인자를 전달하는데 인자를 우리는 문자열을 전달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printf 함수가 있고 인자를 전달하는 장소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인자를 전달하면서 printf 함수를 호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러한 형태로 문장을 구성해 주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뒤에 가면은 이거를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어떻게 과연 함수가 문자열을 인자로 전달받을 수 있느냐. 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뒤에서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자, 여러분들은 이러한 형태로 하면 문자열이 출력되는구나. 그 현상을 관찰하고 이해하셨으면 일단은 충분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문장을 보도록 할까요? 자, printf라는 함수는 아까 전에 제가 문자열을 입력받는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자, 여기 콤마 표시 보이시죠? 자, 이거는 콤마입니다. 자, 그리고 콤마를 기준으로 해서 인자를 갖다가 지금 두 개를 전달하고 있어요. printf라는 함수는 인자를 하나만 받는 것이 아니라 두 개를 받을 수도 있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감으로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printf 함수는 인자를 갖다가 다양하게 받을 수가 있는데요. 자, 지금 보면은 왼쪽에 있는 것은 문자열이에요. 그죠? 오른쪽에 있는 것은 1, 2, 3, 4라는 정수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둘 이상의 우리가 실제로 함수를 호출할 때 인자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둘 이상의 인자를 전달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둘 이상의 전달을 전달할 때 각각의 인자를 구분 지어줄 수 있는 요소가 바로 이 컴마입니다. 자, 따라서 이것은 첫 번째 인자, 두 번째 인자를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그림이 그걸 설명을 해주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인자는 뭔가 해서 봤더니 문자열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인자는 뭔가 해서 봤더니 정수예요. 그럼 이거 도대체 어떤 형태로 출력을 하라는 의미냐? 자, 그럼 제가 여러분들이 보신 현상을 가지고 그냥 제가 좀 말로 풀어서 해보면, 자, printf 함수는 첫 번째 인자로는 무조건 문자열이 오기를 기대를 합니다. 자, 그리고 문자열을 딱 받아가지고 이제 이거를 갖다 출력을 하려고 해요. 자, 출력을 하려고 해서 딱 봤더니 첫 번째 문자, 자, 첫 번째 문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자. 우리가 두 번째 문자는 알아요. 백슬래시 n은 그 줄을 건너뛰라는 의미죠. 근데 이 %d 이거는 특수 문자인데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또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이거는 서식 문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로 가리켜 서식 문자라고 해요. 자, 지금 처음 보는 거니까 상당히 좀 어려운 개념, 약간은 좀 이상한 개념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냥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일단은 받아들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그럼 서식 문자라는 건 뭐냐? 이거는 어떠한 의미를 지니냐면은 내가 데이터를 출력을 하길 원하는데 출력의 형태를 갖다가 지정하기 위한 문자예요. 즉, 다양한 종류의 서식 문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도 뒤에서 볼 거예요. 앞으로 진행하면서 서식 문자는 제가 하나씩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나중에 어느 순간에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올 겁니다. 자, 이 서식 문자, 다양한 형태의 서식 문자가 존재를 하는데요. 근데 이 서식 문자는 무슨 용도냐면 데이터를 출력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형태로 출력을 할 것이냐, 출력 형태를 갖다가 지정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 바로 서식 문자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데이터를 어떻게 출력을 해달라는 요구냐, 일단 데이터를 갖다가 어떻게 출력해달라는 요구냐, 요구이길 떠나서 출력하고자 원하는 데이터가 일단 대상이 있어야지만이 출력 형태를 지정해 줄 거 아닙니까? 바로 이 두 번째 전달 인자가 출력하고자 원하는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이 말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 수 있냐면, 얘가 대상이에요. 두 번째 인자가 대상입니다. 얘를 어떻게 출력을 해달라고요? 자, %d 형식으로 출력을 해달라라는 의미입니다. 즉, 문자열을 내가 이렇게 출력하길 원하는데, 자, 이 두 번째 인자로 전달된 이 정수를 이 위치에다가 출력을 해달라는 거예요. 이 위치에다가 출력을 해달라는 겁니다. 단 %d 형태로 출력을 해달라. 그러한 의미를 지녀요. 그러면 출력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러한 형태가 됩니다. 여러분들 눈으로 확인하셨죠? 자, 이게 직접 출력되는 건 아니죠. 이걸로 인해서 한 줄 건너뛰게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출력이 됐는데 이거 어떤 형태로 출력이 된 거죠? 10진수 정수형으로 출력이 되었습니다. 자, 즉 이 %d라는 서식 문자는 출력하고자 원하는 대상을 갖다가 10진수 정수형으로 출력을 해달라라는 요구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나중에 뒤에 가서 16진수 정수형 출력, 8진수 정수형 출력을 요구할 때 사용을 하는 서식 문자도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뭐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니죠. 뭐 대략적으로 그냥 이렇게 되는구나 그냥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문자열을 출력을 하려고 하는데, 자, 출력하고자 원하는 대상을 갖다가 %d 형식으로 출력을 해라. 근데 그럼 출력하고자 원하는 대상이 어디 있느냐? 여기 있죠. 자, 이것을 갖다가 %d, 즉 10진수 정수형으로 출력을 해달라라는 거죠. 따라서 1, 2, 3, 4가 출력이 되고요. 그 다음에 \n이 출력이 됩니다. 물론 이것은 한 칸 건너뛰는 효과를 얻게 되겠죠. 자,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은 다음 줄로 넘어가서요. 자, 지금 보니까 우리 세 번째 줄에서 onPrintf 함수로 출하면서 첫 번째 전달 인자로 문자열, 그 다음에 보면은 컴마가 하나, 두 개가 있어요. 그럼 얘는 두 번째 전달 인자이고 얘는 세 번째 전달 인자가 될 겁니다. 자, 그럼 이건 또 어떤 의미를 지니느냐? 자, printf 함수가 문자를 일단 첫 번째 인자로 전달을 받았습니다. 자, 딱 봤더니 내가 문자를 출력을 해야 되는데 그 출력하고자 원하는 대상이 따로 있으니까 그거를 갖다가 문자를 출력할 때 요 위치에다가 %d 형태로 출력을 해달라라는 거죠. 그럼 첫 번째 %d가 의미하는 실제로 얘가 출력하고자 원하는 대상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두 번째 인자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또 %d가 오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출력하고자 원하는, 즉 내가 문자를 출력할 때 여기에 이 위치에다 출력하고자 원하는 대상이 하나 더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전달 인자가 총 3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자, 첫 번째 출력 대상 12, %d 형태로 이 위치에 들어갈 거고요. 20이라는 이 정수가 %d 형태로 이 위치에 들어가게 되어서 이것이 하나의 문자열을 구성을 해서 자, 이런 형태로 출력이 될 거다라는 거죠. 그럼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려볼까요? 지금 %d라는 서식 문자가 2개가 들어갔더니 매개 변수가, 자, 전달 인자가 총 몇 개가 되냐면은 우리는 printf 함수로 출하면서 3개를 전달을 했어요. 그죠? 그럼 만약에 이 문자열에 서식 문자가 총 5개다. 너무 많은가요? 자, 5개다 라고 하면은 printf 함수 호출하면서 총 몇 개의 전달 인자를 가져야 되겠습니까? 6개가 되겠죠. 자, 요 관계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요거를 갖다가 우리가 예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코드를 우리가 이제 조금 바꿔보자고요. 일단 불필요한 부분을 조금 생략하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예제를 컴파일하고 실행을 해보면은, 자, 우리가 아까 전에 예상했던 그 결과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조금 이제 이 코드를 좀 변경을 해봅시다. 저는 %d라는 문자를 하나 더 넣어줬어요. 자, 그리고 나서 컴파일하고 실행을 한번 해볼까요? 실행을 해보니까, 자, 첫 번째 10이라는 문자 정수형 출력됐고요. 20이라는 문자 정수형 출력됐어요. 근데 세 번째 출력 결과를 보니까 0 이상한 값이 나오죠. 이걸 가리켜 우리가 쓰레기 값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쓰레기 값, 즉 의미 없는 값이라는 거예요. 왜 쓰레기 값이 나오냐면 세 번째 %d, 즉 얘가 출력하고자 원하는 대상이 없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컴퓨터는 내부적으로 아무 값이나 그냥 출력을 해버리는 겁니다. 자, 이러한 것은 의미 없는 코드가 되겠죠. 자, 따라서 우리가 의미 있는 코드를 한번 넣어줘 보자고요. 자, 100이라는 값을 갖다가 저는 출력하길 원합니다. 자, 서식 문자 3개이고 그 다음에 문자열을 제외한 그 전달 인자가 총 3개입니다. 자, 흔히 쌍이 맞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컴파일하고 실행을 해보면 자, 우리가 예상했던 결과가 나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또다시 이해할 수 있는 거는 실제로 printf 함수에서 어떻게 매개 변수를 받아서 내부적으로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 이거는 지금 여러분들은 모르는 상황이라고요. 다만 우리는 예제를 통해서 printf 함수를 사용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즉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레고 블록처럼 가지고 장난을 하시면서 우리는 printf 함수를 이해하지 못했어도 일단은 익숙해질 수는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printf 함수에 일단은 익숙해지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가 완벽히 이해하려면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예제를 하나 더 볼까요? 그러면은 이 printf 함수는 또 어떠한 특징을 지니냐면은 이러한 형태, 지금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건 사실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다 예제가 이해가 될 거라고요. 자, 이것도 뭐 지금 이 문장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이것도 아마 이해가 되실 텐데 하나씩 우리가 자세히 보기로 하고요. 세 번째 문장을 보면 자, 굿이라는 문자열이 있고 그 다음에 이거 보면은 백슬래시 n이 문자열 중간에 들어갑니다. 항상 끝에 오라는 법 없어요. 여러분들이 출력의 형식을 어떠한 형태로든지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morning이라는 문자열 출력 되겠죠? 그 다음에 백슬래시 n이에요. 이거를 갖다가 뭐 네버리바디로 읽으시면 안 됩니다. 재미는 없으시죠? 예. 자, 이거 백슬래시 n이라는 문자가 존재를 하고요. 그 다음에 everybody가 출력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또 백슬래시 n, 즉 굿 출력되고 한 칸 띄고 한 칸이 아니죠. 한 줄 건너뛰고 morning이 출력되고 한 줄 건너뛰고 everybody가 출력이 되고 그 다음에 또 한 줄 띄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사실 복습이에요. 자, 지금 보시면 이 문자열을 출력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서식 문자 나왔죠? 출력할 대상이 어디 있습니까? 두 번째 인자에 있죠? %d 형식, 즉 10진수 정수형으로 출력을 해라. 이 위치에다가 20이라는 값을 갖다가 10진수 정수형으로 가져다 놓으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형태의 출력이 형성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번에도 보면은 문자열이 존재를 하고요. 그 다음에 100이라는 값을 갖다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d에 매칭이 되어죠. 자, 따라서 이런 형태의 출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아까 전에 제가 OK라고 했는데 그거는 사실 제가 그 오프라인 강의할 때 버릇인데 상당히 불손하게 들리시죠? 앞으로는 OK라는 말은 제가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습관이 참 무섭네요. 자, 그 다음에 굿이라는, 그 다음에 morning이라는, everybody라는 문자를 출력을 하는데 그 사이에 보면은 백슬래시 n이라는, 즉 줄바꿈이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런 형태의 출력 결과를 가져올 겁니다. 자, 그러면 눈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면서 이번 장을 마무리를 한번 지어볼까요? 자, 이것도 역시 코드가 긴 관계로 저는 카피를 해서 페이스트를 합니다. 자, 가져다 놓고요. 컴파일을 한 다음에 실행을 해보니까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상했던 그 출력 결과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렇죠. 정확히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냥 끝내기 아쉬우니까 우리가 조금 가지고 놀아보도록 할까요? 지금 보니까는 printf 함수를 갖다 한 줄로 쓰니까 이거 양 보기 좀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걸 주석 처리를 하고요. 똑같은 기능을 할 수 있도록 printf 함수를 갖다가 우리가 여러 번 호출하는 건 어떨까요? 즉, 굿 한 다음에 이러한 형태로 한 문장을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또 자, 이렇게 호출을 하고요. 자, 이러한 형태로 함수를 갖다가 호출할 경우에는 여러분들 보실 땐 어떠세요? 제 생각에는 이 문장이나 이 문장이나 출력 결과는 같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자, 한번 확인을 해보자고요. 자, 오류 없네요. 예, 아까와 출력 결과가 완전히 같은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즉, 내가 지금 출력하고자 원하는 문자를 하나로 묶어서 출력을 하던 따로 띄어서 출력을 하던 우리는 지금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실제로 프로그래밍을 하는 데 있어서 물론 이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가지고 논다라는 표현이 좀 적절하지 않은가요?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이리저리 바꿔가면서 익숙해지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저는 다시 한번 또 강조를 합니다. 1장, 2장에 걸쳐서 여러분들이
중요시해야 되는 것, 익숙해집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2장에 걸쳐서 그 2장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은 시연의 기본 구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앞으로 3장에 들어가서는 문법적인 요소로 이제 밑바닥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올라갈 건데, 그러기 위해서 최소한의 코드를 우리가 분석하고 이해하고 그 다음에 실행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한 익숙해지는 과정으로서 이번 장도 사실은 그 의미를 지니는 거죠. 그다음에 printf 함수가 지니는 기능과 서식 문자가 무엇인지를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더불어 뭘 또 우리가 알아봤냐면, 문자열이라는 것은 어떻게 구성이 되고 그 다음에 \n이라는 특수 문자는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가까지도 여러분들과 제가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